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20일이고요. 풍국주정 수익 스토리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지금 보면 최근에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핫하죠. 자, 수소차 테마 전에 뭐 있었어요? 정치 테마가 있었죠. 정치 테마가 불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이것만 봐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소차 테마가 오니까 또 여기만 봐요. 이게 신용이 확 늘고 있어요. 개인 신용들이. 근데 이 밸류를 보면 싸지 않아요. 지금 주가가 업되면서 굉장히 비싼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꺾이고 다른 테마가 또 진행이 되던가 하겠죠.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장기 테마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입혀주고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설비 증설 이후에 이제 뭐 부채가 줄어들고 이런 흐름들이 확인되는 종목들은 이제 쉬겠죠. 쉰다. 이 쉬는 흐름에 실적 추적을 해야 돼요. 자, 실적은 언제 한 번씩 나와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9월달 이제 뭐 1분기가 뭐 1월에서 3월이면 이제 4월에 나오고요. 실적이 보통 이제 뭐 4월에서 6월 2분기 실적이 뭐 7월인가 나오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7월부터 9월 3분기 실적이 보통 보면 10월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1월이나 나오죠. 자, 1월에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소차 테마주들 중에서 실적이 확 늘어나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에서 2월에 나오나? 1월, 2월에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중소형주들은 잠깐만 1월, 2월 한 달 뒤에 대형주 아무튼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실적을 이제 체크를 해서 수소차 테마주들 중에 대장이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추적을 하면 굉장히 큰 파동을 줄 수 있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뭐 단기 과열 구간에 와 있겠죠. 그러니까 장이 좀 흐름이 좋고 뭐하고 하면 수소차 테마 쪽만 이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편입해야 될 시점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제 가치로 추적을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봐야 된다. 바람이 한번 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적을 테마주들 중에서 이제 실적을 추적을 해서 대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대장을 찾아서 진입 기회를 기다려라.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에 항상 따라잡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진스님 수익 인증. 자, 안녕하세요. 풍국주정 100% 수익 매도 하였습니다. 100% 수익에서 절반 매도했고 현재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12월 18일 7시에 올려주셨죠. 알찬나님. 자, 단실에 급등해서 100% 일간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8일날. 자, 보겠습니다. 풍국주정은 이제 보면 어때요? 원래 매출액이 이제 한 1000억씩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1000억씩 나오다가 단기 순이익을 보면 대충 이제 뭐 한 80억에서 이제 뭐 100억 정도. 그러면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냐? 자, 현재 가치로 분석을 하면 이제 뭐 PER 이거는 이제 뭐 10배를 주면 대충 이제 뭐 800억에서 1000억 되겠죠. 적정 가치가 이제 800억에서 1000억인데 지금 보면 매출이 보면은 2019년도보다 보면 2017년 9월, 2018년도 9월 보면 어때요? 한 플러스 20% 정도 야 증가했네. 야, 그럼 어때? 밸류를 한 20% 더 줄 수 있겠구나. 그럼 한 1200억까지 받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확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뭐하고 하면 주가가 움직일 건데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있어. 미리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실적이 확 늘어난다 그래도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편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입했던 시점은 요 시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투매가 있었죠. 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 왔습니다. 구간에서 고개를 들 때는 요런 식으로 들어버린다고. 올라가는 건 항상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시총이 얼마냐? 2,500억이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가치가 1,200억에 야 플러스
20% 정도 추가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실적 추적한 부분에서는요. 근데 시총이 2,500억이다. 비싸잖아요. 뭔 말이에요? 요런 구간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메이저, 외국인이라든가 메이저 소급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개인은 들어가고 있다고요. 신용 막 써갖고 들어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거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될까?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따라 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따라다니고, 언론을 보고, 이미 이렇게 시세가 다 터진 데서 들어가니까 수익을 크게 못 내는 거죠. 그리고 물려갖고 맨날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갈아타면 또 요런 데가 들어가고, 또 죽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투자 습관을 좀 바꿔야 된다. 장기 파동을 이해하자. 우리가 진입했던 시점이, 자, 9,000원 만원 구간대니까 요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진입했던 시점이. 진입.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긴 호흡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2년도 이때가 이라크 전쟁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무너졌을 때 보니까 800원, 900원 하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 뭐 소주, 원료. 맞지? 뭐 이거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때요? 소주 먹고 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긴 한데, 소주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으로 보면 앞으로도 몇십 년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익 같은 걸 추적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보다 많아. 2002년, 2003년도 이렇게 됐을 땐 싸겠지. 응? 그리고 뭐 800원에서 무슨 뭐 7,000원까지 뭐 10배 파동이 나왔잖아요. 10배. 언제 동안? 이제 3, 4년 동안. 그쵸?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움직이질 못했어요.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관심을 받으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정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렇게 쉬었을 거라고. 요 4년 요런 구간에 편입을 했으면 아주 좋았겠죠. 2008년도에 편입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 전에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파동 났으면 한번 쉬는 거지. 리스크가 나왔을 때 바로 편입하는 게 아니고 한번 쉬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2011년도 보면은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거 나오면서 또 이제 지수가 무너졌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보면 가격 보니까 3,00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20,000원이야. 이걸 보면 뭐 이렇게 리스크 구간 후에는 항상 이런 큰 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한 300% 파동이 나왔죠. 근데 이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002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800원, 9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이게 몇 배예요? 2000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일단 20배 이상 났죠.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이제 1000만원이면 2억이고, 1000만원이면 2억이고, 1억이면 20억이고. 그쵸? 이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자, 몇 년 만에 막 10배씩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리스크 후에는 항상 이렇게 큰 폭으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당장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죠. 뭐 2002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15년도에 브렉시트 있었죠. 그때마다 다 눌리잖아. 이거는 이런 큰 리스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눌리는데, 여기서 많이 갈 거, 적게 갈 거, 적게 가는 걸 내가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2008년도 이후에 막 20배씩, 막 2년 만에 올라갈 종목들이 나오고, 예? 2002년 이후에 막 2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어요. 2년 만에, 2, 3년 만에, 2년, 4년 만에. 2년, 4년 만에. 자, 이거 2015년 브렉시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막 오뚜기 같은 거 1000%씩 왔다고. 2년, 4년 만에.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4년 만에. 지금 2018년도에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요런 대장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계속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2년에서 4년 굉장히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한번 오면 이게 보면은 아주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2008년도 여기 빠져있는데 2008년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05년인가 6년인가 이때도 뭐 있었어요. 2005년인가 6년인가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했나 뭐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흔들렸던 흐름이 있었고. 그럼 보면 어때요? 2년 3년마다 요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락장이.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에요. 지나가는 흐름. 그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장기적인 호흡을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고, 지금 마이너스 50%가 찍혀 있으면 어때요? 길게 보면, 이런 구간에 내가 지금 구간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언론에서 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뭐하고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주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실적, 가치. 2017년도에는 이게 다 반영이 됐어요. 장이 좋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실적하고 가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미리 주가가 올라 있어서 살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있는 종목들이 넘쳐나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포지션은 요런 때 요렇게 눌려있는 때 요럴 때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투자들을 해야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 있을 때 따라잡고 뭐 여기서 따라잡고 여기서 따라잡고 요런 거 하면 죽는다고. 요런 데 따라잡으면 죽는다고요. 가치는 이 빨간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때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롤링을 주면서 자 이렇게 쉬고 있으면 어때요? 적정 가치는 여기인데 저평가가 엄청 확대되어 있잖아요. 괴리. 주가가 쉬고 있으면 뭐예요? 수익률은 계좌에 찍히지 않는데 이미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이 응축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주고. 버블이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너지고. 자, 풍국조정 이 기업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차트만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이제 미래에 지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보이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보면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조정을 받다가 여기에서 이제 밟고 확 또 버블을 만들겠죠.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면. 근데 어때요? 이익이 늘어나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투자를 뭐 확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부채가 늘고 갑자기 무슨 뭐야 이익이 확 줄겠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 뭐 유상증자 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자빠졌다가 요런 거가 밑에서 이렇게 또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알 수 있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 추적하면서 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싸다 비싸다를 공부를 해야 돼요. 싸다 비싸다. 이거를 자기 기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기 기준. 자신의 기준을 잡고 이런 걸 추적하다 보면 진짜 100%라는 수익은 굉장히 가벼운 수익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소차 테마 어떻게 될까? 자,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하고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단기 파동이 나왔다는 건 이제 관심을 끌었어요. 자, 마케팅 성공했죠. 정책적으로라든가 뭔가 밀어내는 흐름이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지금까지 이 관심으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밀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린 다음에는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뭔 시그널? 이제 실적. 뭐 이게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고. 수소차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기업들 중에 실적과 가치를 추적을 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저평가 종목이나 아니면 고성장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부채가 부담되는 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 사이에서, 그러니까 부채가 부담되는 기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채가 부담되는 기업은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효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실적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전에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산업이니까. 왜냐면은 자동차 이 섹터가, 자동차 쪽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부채가 너무 많아. 부채가 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좀 별로라는 거예요.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큰 수익률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도 갈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마케팅을 해줬으니까 이제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신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고점 잡고 이제 밀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단기 고점에서 잡아서 최저점에 손절하고, 또 이제 수소차 테마 다음에 또 움직이는 종목 있겠죠. 그거 잡아갖고 또 죽고, 이거 반복할 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수소차 테마 말고 다른 거 보라고, 다른 거. 아직 움직임이 없는데 가치 발현이 안 되는 거, 그런 종목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제 주가는 가치를 따라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자본 성장의 가능함을 이해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스탠스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때요? 항상 싸다. 리스크가 있을 때는 항상 싸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싸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싸다. 지금도 리스크가 있을 때는 싸다.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 리스크가 있는다, 이 밑에 있다가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것들 많잖아요. 이거 말고 그거 보라고. 수소차 보지 말란 소리예요, 지금 당장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좀 차분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를 좀, 한 달에 한두 개를 올리더라도, 정말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올리는 횟수를 늘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리는 거는 안 하기로 했죠. 이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종목 드리는 거는. 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우리 회원분들 말고 여기에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종목 주고 하는 거는 못 하겠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내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좋으면 그냥 입 닥치고 있고, 입 다물고 있고, 뭐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리스크가 보이고 뭐하고 하면 겁나 뭐 그렇죠?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뭐 덧글로 욕이나 찍찍 써내고 스스로 이제 뭐 판단해서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화살이 다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이제 영상에서는 앞으로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는 왜 매력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움직인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요런 밑에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때가 뭐예요? 관심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담아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거는 혼자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막 종목 찍어갖고 뭐 며칠 있다 뭐 10% 났다, 5% 났다, 팔아라 뭐 이런 리딩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그런 데에서 이제 뭐 하면 당장 이제 수익은 볼 수 있어도 결국은 죽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가 한번 만나면 거기서 다 까먹고, 그 단기적인 수익만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면 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이유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수수료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막 이제 100% 이상씩 이렇게 수익 내는 것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고 뭐하고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패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용이라 그랬죠. 이거 뭐 분식회계도 있고 CEO 보통 이제 뭐 CEO 문제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상패라는 거는 비용이라 그랬어요. 비용. 이거는 이제 100%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100% 이상 수익. 자, 이거하고 봤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서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이 이 상패되는 종목보다 많으면 이거는 결국 확률적으로 평균 확률 이기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균과 확률에서 이기면 장기적으로 복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복리. 자, 평균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일정금을 맞추라고. 이 일정금이라는 게 뭐예요?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종목마다 똑같이 사라고요.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100종목을 사든 20만원씩 50종목을 사든 100만원씩 10종목 사면 안되고. 그러니까 종목수는 최소 내가 예를 들어서 20종목 이상 20종목 이상 운영을 해야 돼요. 항상 최소. 그래야 이 평균과 확률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평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상패 종목들 뭐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내가 평생 투자하면서 내 계좌에 10% 만들기 되게 어렵다고요. 내 계좌에 90% 이상은 다 100% 이상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이겨 있으니까 복리가 계속 확대된단 말이에요. 자본은 어떤 리스크가 있고 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 100% 이상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 100% 이상 수익 내는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익 낼 수 있다. 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움직일 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천히. 처음부터 쫙 뻗어버리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기 파도 뭐 100% 200% 주고 끝난다고. 200% 주고 끝나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는. 근데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은 어때요? 500% 1000%씩 준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큰 파동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이 필요하겠죠. 2년 4년 걸려요. 움직이고 나서.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 나는 건 어때요? 이거는 보통 보면은 뭐 1개월에서 뭐 6개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붙어서, 그러니까 테마가 붙어갖고 갑자기 급등을 하고 뭐하고 하면 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천천히 진행이 되고,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유 기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수익을 확대해야 된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의 좀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볼 텐데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어요.